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열기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엑스포 유치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해 국가 사업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해외 전문가들에게 부산의 역량과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엑스포 관련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열기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에게 부산의 역량과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압둘 사쿨 후세인 타흘락 2020 두바이 엑스포 특별자문관 등 엑스포 관련 해외 전문가들이 부산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머물며 요트 투어를 비롯해 누리마루 에펙하우스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을 둘러봤습니다. 엑스포 해외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2030 등록 엑스포 유치 컨퍼런스에도 참석했습니다. 월드 엑스포를 통한 국가와 도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서포터즈, 시민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파급 효과와 도시 발전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계기로 2030 등록 엑스포 유치 열기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엑스포 해외 전문가들에게 부산의 역량과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평균 5일에 한 번꼴로 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어 매주 많은 관광객 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 축제들이 단순히 수익성 위주의 행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행사 및 축제만도 약 1만 7천여 건으로 현재 전국의 축제 현장에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축제의 상징을 알리는 것은 뒷전이고 행사장에는 어른들의 놀거리와 먹거리만 가득합니다. 또 축제 상징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 공간은 설치 부스 가운데 약 10%도 안 되는 수준이고 온통 식당 부스와 판매 부스로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를 찾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소풍으로 온 아이들은 막상 갈 곳이 없어 쉴 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기다랗게 늘어선 행렬을 따라 걷기 바쁩니다. 어른들 먹거리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스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빼고는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정체성은 뒤로 한 채 그저 사람과 수익 모으기에 바쁜 행사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명목으로 수많은 행사를 열고 있지만 막상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장을 바라보면 축제의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KLN 유광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지난 10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말천방 들노래를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일대에서 전해오던 농요로 지역의 전형적인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불리던 향토농요인 말천방 들노래가 70년대 초 언론사에서 처음 소개된 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복원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 일대에서 전해오던 이 농요는 문열가, 모심기 노래, 연개타령, 방아타령, 사랑가, 어휘싸오, 산타령 등 8개의 노래로 과거의 농경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 복원은 지난 2012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천방 들노래 축제위원회를 조직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들노래 복원 논의를 시작해 2013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축제의 상업화 또는 획일화된 축제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주민들이
보고는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유지와 전승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임시군은 지난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향토성과 역사성, 전승 보존회의 유지, 전승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말천방 들노래를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서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류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축제회장이 열렸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 한국학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학하는 외국 사람 많잖아요. 그 좋은 점이요. 왜냐하면 한국학 세계화돼야 돼요. 우리 캐나다에서도 수강생 중에는 한국 사람 조금밖에 없어요. 대개는 캐나다 사람이나 중국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인데 한국 사람만 한국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 좋아요. 한국학 국제화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진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주를 한국학의 중심 도시로 알림으로써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연구 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공동으로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농업재정 분야 전문가 및 농어민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성격으로의 농업 직불금 전환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국회에서 다원적 기능 중심 농업 직불금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도는 시장 개방과 농촌의 고령화, 도농소득 격차 심화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농업 직불금 제도와 재정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농업재정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농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대와 국민은 농업의 생산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 농업과 농촌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공간이고 생태와 환경, 국토와 수자원 보호의 공간,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산업으로서가 아닌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고 국민들도 이러한 농업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재정 재구조화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안 지사의 제안은 기존의 농업정책의 구조가 성장 중심주의 시대의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구성돼 있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국회 연구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실시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전력 분야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인 빅스포를 개최합니다. 빅스포는 한전이 본사 나주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널리 알리고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산업 엑스포입니다. 빅스포 2016은 클린에너지 그린파워라는 슬로건 아래 520개의 전시 부스와 21개의 국제 컨퍼런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총 176개의 국내외 우수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5만여 명의 참관이 예상됩니다. 참가 기업들이 전력 분야 최신 신기술을 선보이는 신기술 전시회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합을 벌이는 국제 발명대전, 세계 35개국 글로벌 전력회사 CT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CTO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빅스포 2016은 전력 분야의 다보스 포럼화를 지향하며 세계 35개국 전력회사와 글로벌 기업 CEO 및 CTO들이 한자리에 모여 패널 간 주제 토론 방식을 통해 활기찬 토론으로 미래 에너지 기술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회 협력 및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에너지 공기업 및 에너지 분야 대중소기업 채용 박람회가 예정돼 있어 취업을 앞둔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민관 군경이 참여하는 2016년도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2016년도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각각 3년 주기로 변경해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무훈련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점검식 훈련과 주요 자원 실제 동원 훈련,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과 피해 복구 훈련 등을 하게 되며 기술 인력 270명과 차량 269대, 건설기계 35대가 동원됩니다. 한편 이번 충무훈련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은 지난 2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화학회사인 솔베이그룹이 1,2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일 솔베이 실리카 군산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고기능성의 친환경 타이어 보강제로 사용하는 고분산 실리카를 생산해 우리 소재 산업 및 타이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단 내 솔베이 새만금 공장이 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전북 군산 지역은 연간 8만 톤 이상의 최고급 고분산 및 프리미엄 실리카를 생산, 수출하는 아시아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솔베이사는 이에 따라 공장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생산 공급에 들어감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미엄 실리카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향후 제3세대 혁신공정 기술을 토대로 고분산성 실리카 제품이 생산되면서 에너지 절약 승용차 및 트러그 타이어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데 높은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될 고분산 실리카는 차량용 타이어 고무에 대한 강화와 함께 최대 7%의 차량 연료 소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된 제오실 프리미엄과 에피슘 등의 고분산 실리카를 직접 공급받음에 따라 승용차 및 트럭용 타이어의 컴파운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첨단 소재 설비가 연이어 새만금에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새만금 산업단지가 첨단 소재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페루, 칠레에 이어서 한국이 이제 세 번째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가 됐는데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EU 이 FTA 망을 이용을 해서 솔베이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세계 각국의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보다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소비 시장 측면에서도 솔베이의 선택은 탁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솔베이사는 총 8,300만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80여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수확 처리되면 농축산물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이해 농산물 절도범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항공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절도 예방 특별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방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확철 농산물 절도는 좀도둑 수준이 아닌 대규모 절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은 항공순찰을 하며 홍보방송을 병행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축산물 등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특별 순찰차를 투입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방고 취향 활동 주간에는 2시간 단위로 자연거락 중심으로 순찰하고 야간에는 농산물 저장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취약지역 선정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뿐만 아니고 여기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목공무를 운영하여 1년 동안 힘들게 농산물을 수확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1,560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농산물 특성상 야외에 쌓아두거나 큰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특별전이죠. 한국의 명가 중 안동권 씨의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이 지난해 한국의 명가 광산 김씨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한국의 명가전 시리즈로 사시지문 안동권 씨와 양반의 역사를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안동권 씨의 긴 역사를 통해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한 양반이란 무엇이며 양반가 중에서도 명가로 일컬어지는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조명해보고자 기획됐습니다. 한편 안동권 씨는 우리나라 인구 중 11번째로 많은 성씨로 약 70만 명에 이르며 조선시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현재 탐방동과 무수동에 그 집성촌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